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장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31페이지 장음. 자, 장음. 자,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장음, 길게 발음하는 거 장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자, 길게 발음. 결론적으로 장음은 길게 말하는 발음을 장음이라고 해요. お母さん、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오까아상. 자, 히라가나 응으로 말이 끝나면 응은 이응 받침 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까아상. 오까상 어머니라는 단어인데, 자, 오까상 보시면 여기 단어에 카 뒤에 아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글자 쓰여져 있는 대로 읽으면 오까아상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아는 읽지 않고 카를 두 박자로 길게 발음한다 라고 하는 게 장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오까아상, 오까아상, 까아를 연달아서 발음하려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아는 그냥 모음이잖아요. 색연필이 없어졌네. 어디 갔어? 자, 색연필이 없네요. 그냥 그림판을 좀 써야 되나? 자, 오까아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오까아상 그러면 발음하기 힘드니까 카라는 글자 뒤에 아모음을 갖고 있는 글자 뒤에 아가 또 오면 그 뒤에 오는 아는 발음하지 않고 그 앞에 아모음을 갖고 있는 글자를 두 박자로 발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까상, 오니상, 야큐, 오네상, 토 이 5개 같은 경우는 같은 모음이 반복돼서 나올 경우에는 그 뒤에 있는 모음 글자는 발음하지 않고 그 앞에 있는 글자를 길게 발음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발음으로 확인해 볼게요. お母さん、 오까상 그랬죠? 어머니라는 뜻이고요. 자, 두 남매가 여동생과 오빠가 있는 것 같은데 お兄さん、 자, 오니이상이라고 적혀 있죠? 오니이상. 근데 실제 발음은 니를 두 박자로 발음해요. 들어볼까요? お兄さん、 자, 오니이상. 니 하고 끊고 이를 발음하지 않고 니를 두 박자로 끌어주죠. 그래서 오니상이라고 하거든요. 오빠 또는 형이란 단어예요. 그림에서는 여동생이니까 오빠라는 단어겠네요. お兄さん、 오니상. 자, 그래서 이단음. 자, 행과 단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이단음 뒤에 이가 오면 앞에 있는 거는 아단음, 아모음을 갖고 있는 글자 뒤에 아가 오면 그 아단음을 두 박자로 발음해주고 그 뒤에 있는 아를 발음해주지 않는다라는 게 장음입니다. 같은 모음이 중복돼서 같은 모음을 중복해서 발음하려면 힘드니까 길게 발음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거는 야구를 하고 있는 아이의 그림이 있네요. 야구라는 단어예요. 野球、 야큐라고 발음했죠? 야큐 우리가 요음에서도 봤던 단어인데 큐 우단음이죠. 큐 물론 히라가나 50음도 표현 없는데 모음이 유잖아요. 유는 우단음이죠. 우쿠스츠누 후무유루의 우단음인 유 뒤에 우가 오면은 야큐우라고 읽지 않고 큐를 두 박자로 읽어줘요. 野球、 네, 야큐 야구예요. 야구를 일본에서는 야큐라고 발음한다는 거죠. 야큐 세 박자로 발음하셔야 돼요. 이 두 글자는 한 박자예요. 그래서 야큐 해서 세 박자로 野球、 야큐 큐를 두 박자로 쭉 끌어주죠. 그래서 야큐 야구고요. 자, 오빠의 반대말이에요. 언니죠. お姉さん、 오네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발음은 お姉さん、 네, 오네상이라고 발음했어요. 언니 또는 누나라는 단어인데 그림에는 이제 여동생이니까 언니라고 불러야죠. 누나라고 부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오네상은 언니라는 뜻의 단어예요. お姉さん、 그래서 오네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네를 두 박자로 끌어주고 그다음에 상을 발음해 주죠.
오네상, 그래서 오네상, 언니 또는 누나라는 단어인데, 자, 이때는 언니라는 뜻으로 쓰였겠죠? 자, 내 다음에 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네를 두 박자로 네라고 발음해야 된다는 거죠. 내 에가 아니라, 자, 영화를 지금 보는 건데 그림은 없네요. 빈 스크린을 보고 있는데 넘어가고요. 자, 10개예요. 자, 산딸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자, 10개라는 단어예요. 또, 토오라고 적혀 있죠. 토오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발음은 또, 네, 토라고 토를 두 박자로 끌어줬어요. 그래서 토오 토오라고 발음하지 않고 자, 10개라는 단어예요. 또, 우리가 숫자 10을 배웠는데 숫자 10은 주였죠. 숫자 10은 주였죠. 네, 토까지 설명했나요? 네, 토까지 설명했죠. 그러니까 오단음 뒤에, 토는 오단음 뒤죠. 오단음 뒤에 오가 오면 이 오는 읽지 않고 앞에는 토를 길게 발음해 준다라는 게 장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정리해서요. 이걸 정리해서 보면, 자, 보시면요. 한 박자 더 길게 발음하는 게 장음인데, 자, 일단 우리 교과서에 있는 단어요. 오가상 엄마는 정리하면요. 아단, 카라는 글자가 아단이죠. 아카사타나 하마야라와가 아단음인데, 그 뒤에 아가 오면 그 아는 발음하지 않고 그 아단 글자, 카를 두 박자로 발음해 주는 걸 장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아단 뒤에 아, 이단 뒤에 이, 우단 뒤에 으, 에단 뒤에 에, 오단 뒤에 오는, 자,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다시 자, 다시 이걸 복사해서 자, 그림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쿠. 자, 이건 그림판에 안 붙여지네요.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그러니까 모음을 갖고 있는 글자, 모음을 갖고 있는 글자 카 뒤에 아가 오면 그 아는 발음하지 않고 그 아단 글자를 두 박자로 발음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까아상이라고 하지 않고 오까상, 그래서 카를 두 박자로 했죠. 두 번째 단어 오빠라는 단어였죠. 오니이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발음은 니이라고 하지 않고 오니상, 니를 두 박자로 끌어줘요. 니는 이단음이죠. 이키시치니 히미리. 그다음에 야큐, 자, 큐 뒤에 우가 왔는데, 자, 이거 장음이죠. 교과서에도 지금 이 부분 밑줄을 그어내가지고 교과서에는 네, 색깔이 다르게 나와 있었죠. 이렇게. 야큐, 네, 야큐 했는데 큐 우단음이죠. 큐 유가 우단음이잖아요. 우크수츠는 흐무유루. 그래서 우단음 뒤에 우가 와도 네, 이 우는 발음하지 않고 큐를 그 앞에 있는 우 앞에 있는 우단음을 두 박자로 발음해 준다는 얘기예요. 야큐, 야큐, 그래서 야큐 유 큐를 두 박자로 끌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큐 하면은 야큐, 야구라는 단어가 돼요. 다시 또요. 자,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오네상, 언니라는 뜻의 단어였죠. 오네상, 오네에상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제 발음은 네를 두 박자로. 네는 에단음이죠. 에 모음을 갖고 있는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에 모음 글자 뒤에 에가 와도 얘는 에는 발음이 되지 않고 그 앞에 있는 글자 네를 두 박자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오네상, 네, 오네상에서 네를 두 박자로 끌어줬죠. 그래서 오네상 언니라는 단어고요.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자, 영화라는 단어는 건너뛰고 자, 토로 넘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에 모음 뒤에 이고 오 모음 뒤에 우가 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네 가지, 다섯 가지, 토까지요. 또, 토까지 같은 모음의 중복이 아닌 경우에 장음이라서 일단 건너뛰고 토로 넘어간 거예요. 또, 자, 열 또는 10개. 자,
산딸기라고 해야 되나요? 솔방울인가요? 뭔가요? 자, 뭔지 모르지만 포도송인가요? 10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를 일본어로는 토라고 하거든요. 토. 그래서 토오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발음은 토오가 아니라 토. 해서 토를 두 박자로 끌어줘요. と 네, 그래서 이것도 장음이에요. 토 10개. 5단 뒤에 오. 그러니까 이 5가지의 경우는 같은 모음이 중복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설명하면 아 모음을 갖는 글자 뒤에 아가 오면 그 아단 발음을 두 박자로 이 아이유의 오는 뒤에 있는 아이들은 발음하지 않고요. 그 앞에 있는 글자들을 두 박자씩 끌어준다는 얘기예요. 야큐 오네상 네를 두 박자로 끌었죠. 토. 그래서 이 5가지의 경우는 같은 모음의 중복이니까 두 박자로 길게 장음으로 발음한다, 장음 처리한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 映画 에이가라고 적혀 있죠. 에이가. 근데 실제 발음은 映画 네, 에가라고 발음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떼먹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스모우라고 적혀 있죠. 스모우. 자, 스모 일본 씨름이죠. 相撲 근데 실제 발음은 스모우가 아니라 스모라고 하잖아요. 이 두 가지 경우는 여기에 해당돼요. 에단 뒤에 이도 장음이고, 아이고, 이거는 영화라고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수정을 안 해놨네요. 미안해요. 자, 애가 영화라는 단어예요. 에이가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발음은 어떻게 했어요? 애가라고 했죠? 애가. 애 모음 뒤에, 애단 뒤에, 애가 와도 장음인데, 애단 뒤에 이가 와도 장음이에요. 에단 뒤에 이가 와도 장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란 단어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우리 교과서에 영화라는 단어가 있어서 선생님이 이거를 영화라는 단어, 일본어 단어로 바꿔 놓은 거거든요. 아, 자, 그래서 스모 같은 경우도 스모우라고 적혀 있는데 모는 오단음이죠. 그러니까 오단음 뒤에 오가 와야 장음인데 오단 뒤에 우가 와도 장음으로 발음해야 돼요. 스모 발음 들어볼까요? 映画 분명히 에이가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발음은 에가 에를 두 박자로 발음해 줬죠. 映画 네, 에가 영화라는 단어인데요. 자, 에 모음 뒤에 에단음 뒤에 이라는 글자가 와도 장음이고 相撲 자, 스모우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발음은 相撲 네, 스모예요. 그래서 장음으로 발음해야 되는 경우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7가지의 경우예요. 아단 뒤에 아, 이단 뒤에 이, 유단 뒤에 으, 에단 뒤에 에, 오단음 뒤에 오. 이 5가지 케이스, 5가지의 경우는 같은 모음이 반복될 때 연달아서 발음하기 힘드니까 그냥 장음 처리로 발음한다라는 건데 같은 모음이 아닌 경우에도 장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이 2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장음이 조금 어려운데 A가라고 발음하시면 안 돼요. 映画 애가 자 스모우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발음은 相撲 스모예요. 스모는 일본 씨름을 말하죠. 스모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스모, 일본 씨름, 스모. 그리고 애가는 영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장음으로 발음해야 되는 경우가 7가지의 경우니까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장음으로 구분해서 발음해야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에단 뒤에 이도 장음이고 5단 뒤에 우도 장음으로 발음해야 된다. 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 조금 자, 인터네이션 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박이 조금 중요한데 자, 31페이지 이게 밑에 숨어 있었구나. 색연필을 그래서 선생님이 못 찾았네요. 미안해요. 이런. 자, 자,
인터네이션, 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인터네이션, 억양에 따라 다양한 감정이나 어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라도 인터네이션이 다르면 어감이 달라집니다. うん。勉強する。 공부해. 今日、勉強する 오늘 공부하니? 자, 마지막 표현이 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스르. 자, 뜻은 모르셔도 돼요. 스르, 여기도 스르 같은 표현이죠. 이게 원래는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먼저, 질문하는 내용의 말풍선이 먼저 나왔겠죠. 今日、勉強する 교, 뱅큐스르, 오늘 공부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원래는 하다라는 표현인데, 오늘 공부해? 라고 묻는 거거든요. 근데 대답은, うん。勉強する。 네, 묻는 표현과 스루, 하니? 해? 라고 물어봤는데 해 라고 표현할 때도 똑같은 표현인데 억양으로 이렇게 의문형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어감 오늘 공부하니? 뱅교수로 그러면 공부할까라는 느낌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감정이나 어감을 인터네이션, 억양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사실 또 이제 실제로 대화로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이거는 그냥 시험 문제 내기도 조금 애매하고 하니까 그냥 일본어는 우리말처럼 우리말도 만약에 먹어라는 표현이 있는데 먹어 그러면 명령형이고 뭐 먹어 그러면 의문형이죠. 나 지금 밥 먹어 그러면 평서문이잖아요. 먹어 의문형도 되고 먹어 명령형도 되죠. 먹어 그러면 허락하는 표현도 되죠. 평서문. 그러니까 억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일본어도 그렇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건 박이거든요. 박자라고 저 선생님이 제목에 써놨는데 자, 일본어는 하나의 글자당 한 박, 음의 길이 한 박 또는 한 박자라고도 표현해요. 한 박자입니다. 단 요음은 뭔지 아나요? 기억 안 나죠? 오늘 배운 내용인데 두 글자를 합쳐서 한 박자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おじさん、 오지상 네 글자죠. 일본어는 하나의 글자당 한 박자니까 얘는 네 박자예요. 그래서 점이 네 개 찍혀 있죠. おじさん、 오지상 아저씨라는 단어예요. 오지상 네 박자예요. 네 글자니까요. 근데 おじいさん、 네, 방금 배운 장음이 나와 있네요. 지를 두 박자로 끌어줬죠. 그래서 오지 이상이 아니라 오지상이라고 했는데 おじいさん、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おじさん、 오지상 하면 아저씨고 おじいさん、 오지상 그러면 할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지죠. 근데 다섯 글자예요. 한 글자가 한 박자의 한 박, 음의 길이 한 박자입니다. 한 박입니다. 그러니까 네 글자니까 네 박자예요. おじさん、 오지상, 상이 두 박자죠. 근데 오지상 같은 경우는 다섯 글자니까 おじいさん、 오지상 해가지고 다섯 박자로 발음해요. 자, 来て、 기때 와, 이리 좀 와 할 때, 오라고 할 때 come on, come here 라고 할 때 기테라고 해요. 来て、 기때 와 라는 뜻인데요. 切って、 자, 기때 그러면 이거는 우표라는 단어예요. 또는 잘라서 자르고 자르니란 뜻도 되거든요. 어쨌든 와라는 표현은 来て、 와 두 박자죠. 기때. 근데 切って、 기때 하면은 우표예요. 우표 뭔지 아시나요? 편지 보낼 때 편지 봉투에 붙이는 거 있죠. 그거는 우표라는 단어는 기때라고 하는데 세 글자니까 세 박자예요. 우리가 초금 이게 왜 트라고 안 읽는지는 우리가 초금에서 배웠어요. 切って、 자, 기때. 그래서 자, 일본어는 한 글자가 무조건 한 박자이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음이요. 자, 요음은 뭐예요? 규교 할 때 그게 요음이었죠. 여기 보시면 요음이 뭐가 있냐면 규가 있고 뉴가 있어요. 얘네들은
두 글자가 합쳐져서 한 박자예요. 점이 하나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줄은 이렇게 그어져 있지만 실제 발음은 牛乳 네, 6글자지만 실제 발음은 4박자예요. 규가 한 박자, 우는 장음이니까 한 박자, 뉴가 또 한 박자, 장음이죠. 우유라는 단어예요. 우유라는 단어인데 실제 발음은 4박자예요. 들어볼까요? 牛乳 규뉴. 자, 6박자가 아니라 왜냐면 요음일 때는 두 글자가 한 박자예요. 그래서 요음은 두 글자를 합해서 박이 됩니다. 단어를 몇 개 주고 단어의 박자를 묻는 문제가 기말고사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요음을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초금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초금이랑 조금 혼란스러운데 요음과 초금 작게 쓰는 건 같지만 발음하는 방법도 다르고 네, 발음하는 내용도 다르죠. 얘는 받침소리가 되고 얘는 두 글자가 결합해서 하나의 소리가 되는 건 같지만 얘는 받침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금과 요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규뉴 같은 경우는 6글자지만 실제 발음은 4박자라는 거. 규뉴 牛乳 규뉴 4박자로 발음하죠. 규뉴 4박자죠. 그러니까 요음일 때는 이것도 그냥 하나의 공식처럼 막 쓴다면 그 단어 글자 수를 다 세면 일단 6개죠. 글자 수를 다 세시면 여기 밑줄 그어져 있는 대로 보시면 자, 6글자지만 요음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러니까 얘는 4박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 글자 수 마이너스 요음의 개수. 요음수라고 할까요? 요음의 개수. 요음 2개 있잖아요. 규 하나의 요음이고 뉴가 하나의 요음이니까 요음의 개수를 빼면 박자 수가 나와요. 그러면 그 단어의 박자 수예요. 우유라는 단어라 그랬죠? 우유. 자, 우유라는 단어인데 무유처럼 보이는데 우유예요. 밀크. 우유라는 단어는 6글자니까 6글자인데 거기에 요음이 2개가 있죠. 규가 요음이고 뉴가 요음이에요. 그러니까 요음이 2개니까 우유라는 단어는 4박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음일 때를 제외한 이 단어들은 다 요음이 없어요. 오지상 4글자니까 4박자. 오지상 이건 장음이죠. 5박자예요. 기대 2글자니까 2박자. 기대 우표라는 단어인데 3글자니까 3박자예요. 단 요음이 있을 때는 2글자가 결합해서 하나의 박자를 이뤄요. 그러니까 글자 수를 다 세면 6글자인데 요음이 2개 있으니까 2개 빼면 4박자가 되는 거죠. 우유라는 단어는요. 그래서 박자가 조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인토네이션은 뭐 이건 말할 때 좀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이런 시험에 내기가 조금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박자 수 박을 세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박자를 세는 내용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